2kg. 지금 녹화한다고 뭐 소리 떴지? 네, 떴습니다. 응.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한 5, 6명 오늘 안 누구야? 그 들어왔는데. 우경이 한 명 못 들어온다고 나한테 연락 왔고, 그리고 뭐 석원이 빼고 그러면 26. 한 3명 안 들어오는데? 3명 정도는 오차범위 아닐까? 아, 떨리네. 나 16년부터 바람하면서 세미나 해본 적 한 번도 없음. 대표님, 내일부터는 그냥 아예 그거 응, 당일 불참자 투표 응. 올리죠. 네, 해서 인원 혹시라도 체크하기 편하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뭐 인원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맞아, 네, 그냥 못 들어오면 뭐 아쉬운 거지. 시작 그냥 응, 7시 됐으니까 응, 응. 시작하고. 어차피 너 녹화하기로 하니까. 7시 됐으니까 뭐 세미나 시작할게요. 네, 뭐 다들 종강한 거 늦었지만 축하하고 겨울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네.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채팅하거나 마이크 켜서 얘기해주면 되고요. 지금 화면은 다 잘 보이죠?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기다려요. 목차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되게 간단해요. 3주 동안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 솔직히 첫 주차에는 그렇게 막 실습도 많이 없을 거고 큰 내용이 거의 없어가지고 2주차, 3주차가 정말 본격적일 건데 1주차는 그냥 간단한 소개만 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저희 전체적인 세미나는 이렇게 일정을 따라갈 거고요. 다 하루씩 분배를 해서 총 3주예요. 인트로덕션이랑 파일 시스템 인스트럭처를 제가 1주차에 진행을 할 거고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이제 뭐 로스 노드 메시지 서버 클라이언트를 이제 석원이가 2주차에 아마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지는 안 했는데 뭐 다음 주에 공지 올라오는 거 보고 확인을 하면 되고, 그리고 RBG랑 RQT 그리고 URDF랑 TF를 민규가 마지막 주 3주차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바일 로봇 내비게이션이랑 매니플레이터 컨트롤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좀 민규가 뇌절을 해서 작성을 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되게 좀 심화 과정이라서 아마 1학년 친구들은 솔직히 들어도 못 따라올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아마 지금 거리두기 상황을 봐서 2월 달에 따로 빼서 진행을 할까도 고민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네, 그러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세미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1학년도 몇 명 있는 걸로 알아요. 한 5명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세미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마 1학년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1학년이면은 뭐 1학년답게 나가서 술이나 마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좀 세미나 거의 마지막쯤에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정말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물론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또 2, 3학년에 비해서 많이 영향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 가볍게 들어줬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스 로봇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기반으로 세미나를 저는 준비를 했고, 이게 석원이랑 민규는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책을 기반으로 준비를 했어요. 되게 로스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로스를 좀 제대로 공부할 거면 한 권씩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방에도 한 2권인가 한 권인가 있을 거니까 뭐 개방해서 빌려다 잠깐씩 봐도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책 저자가 표윤석 박사님이 쓰셨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세미나에서 되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표윤석 박사님 되게 로스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광운대학교 출신 전자공학과 로빗단 출신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옆에 조한철 선배님이 우리 바람 7기 선배님이십니다. 그러합니다. 그냥 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조한철 선배님 아마 이번 바람이 날 때 뵀을 거예요. 다들 오셨어가지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세미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Why do you need ROS? 왜 우리가 ROS를 공부를 해야 하냐를 좀 먼저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왜 광운대학교 로봇학부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로봇을 만들려고 왔겠죠. 저도 로봇을 좀 만들고 막 연구하고 싶어서 여기 과를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뭐 로봇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건 다를 건데,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로봇이라는 게 좋아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크게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과도 이제 정보 제어랑 지능 시스템 크게 뭐 하드 중점, 소프트웨어 중점으로 나뉘는데, 하드웨어를 한다고 했을 때 또 하드웨어가 뭐라고 해야 될까? 하드웨어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설계나 조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나 그런 걸 가져와서 뭐 제어기를 짤 수도 있고, 모터 드라이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하드웨어 단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 통신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태스크가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말하는 거야 간단한데 정말 하는 일이 많겠죠.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통신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 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뭐 다양한 센서를 사용을 해서 뭐 카메라를 사용해서 어떤 물체를 트래킹한다든지, 아니면 뭐 라이다를 사용해서 정말 매핑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태스크가 수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다 모여서 하나의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하면 하나의 로봇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거를 다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딱 한 명 있어요. 네. 토니 스타크라고. 뒤에 보시는 아이언맨을 정말 동굴에서 한 일주일, 10일 만에 만들어낸 정말 천재적인 로봇공학자죠. 억만장자. 네. 저 정도 하면 돈 그만큼 벌죠. 근데 저게 현실은 아니니까. 현실은 거의 뭐 우리 뭐 수업 대여섯 개 들어가지고 과제만 하는데도 빡세가지고 맨날 뭐 중내 만에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로봇이란 거를 만들려면 앞서도 말했듯이 되게 많은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본 건데, 대충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 본 건데, 뭐 제어, 내비게이션, 뭐 인지, 디버깅, UI 짤 수도 있고, 회로, 파워 시스템, 또 전반적인 알고리즘, 하드웨어 설계, 그리고 또 어떻게 뭐 인베디드 보드에 포팅하는 거, 키네마틱스, 뭐 통신, 정말 다양해요. 할 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다 하려면 박사학위 한 7개를 따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학위 7개를 하면 뭐 헐크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르죠. 한 7개쯤 따다 보면 헐크가 될지 아이언맨의 슈트를 만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쨌든 뭐 박사고 학위를 뭐 7개를 땄든 뭐 뭐랬든 어떻게 뭐 로봇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정말 뭐 몇 날 며칠 뭐 몇 달 몇 년을 밤을 새서 정말 만들고 싶은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아이언맨을 만들었어 우리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걸 좀 자랑도 하고 또 이걸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해야 되잖아요. 뭐 만들었다가 로봇 하나 만드는데 몇 천억 들 텐데, 엄청 많은 돈이 들 텐데, 그걸 그냥 뭐 단칸방에다가 처박아 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로 진출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윈도우에서 뭐 그런 라이브러리나 API나 다 가져다가 로봇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지금 똘망이라는 로보틱스사에서 개발한 한 휴머노이드인데요. 이미지는. 뭐 아무튼 저게 아니더라도 로봇을 하나 개발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제 이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데, 우리 클라이언트가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나는 윈도우에서 했는데 얘를 리눅스로 이식을 해달래.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리눅스에서 실행되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워요. 당장 이거 세미나 시작하기 전만 해도 윈도우에서는 그냥 클릭 몇 번이면 까는 줌을 우분투에서 못 깔아가지고
뭐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몇몇 친구들한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윈도우에서 까는 것도 다르고 리눅스에서 또 까는 것도 다르고, 근데 하물며 그런 엄청난 라이브러리나 API를 가져다가 쓰는 로봇인데도 로봇을 이렇게 다른 OS에다가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직관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뭐 C 언어 코딩을 할 거잖아요. 뭐 폼은 뭐별 5개 찍기 막 그런 거를 코딩을 해가지고 과제로도 많이 해봤을 거고, 근데 알지 모르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가 리눅스 우분투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그 대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를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터미널 상에서, 아니면 뭐 VIM이나 그런 다른 에디터를 통해서 직접 빌드하고 뭐 컴파일러 잡아가지고 컴파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런 간단한 별 5개 찍기 뭐 그런 것도 리눅스에서는 아마 바로바로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로봇을 우리가 윈도우에서 만들었는데 리눅스로 옮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 하면, 우리가 이게 똘망을 만들었어. 똘망을 만들었는데 얘가 하드웨어 스펙이 좀 모자란데,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높은 거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키가 작아가지고 높은 걸 못 잡고 좀 더 커다란 로봇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식을 해달라는 거야. 재활용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슈보를 가져왔어요. 근데 보니까 똘망에서 사용한 거랑 슈보에서 사용한 거랑 뭐 센서도 다르겠죠? 센서도 다르고 모터 같은 그런 액추에이터도 다를 거고, 솔직히 완벽하게 똑같은 게 있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애초에 생김새도 다른데. 막막하죠? 여기서는 정말 다 해놨는데, 뭐 2년, 3년 걸려서 다 해놨는데,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다 옮겨 담으니까 하나도 안 먹어. 왜? 뭐 키네마틱스도 다 틀리고, 뭐 센서 그런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센서 방식도 다르고, API도 다르고, 하나도 안 먹어. 그래서 우리는 뭐 파일만, 폴더만 뭐 수백 폴더, 또 그 안에 또 파일 .cpp, 뭐 .py 그런 스크립트도 뭐 수백 수천 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일일이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그 일일이 손으로 다 쳐야 돼.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되게 많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C 언어 배우고, 또 파이썬도 배우고, 자바 배우고, C++ 배우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이제 매틀랩이라는 툴도 배우고, 그것도 약간 또 문법이 좀 다르죠? 다른 언어들이랑. 그리고 또 사용할 줄은 모르겠는데 또 VHDL도 배우고, 뭐 되게 많이 배워요. 생각한 만큼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C가 좋다고 무조건 C만 쓰지는 않더라고요. 네. 기본 코드가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고, 그래가지고 스파이더맨 사진을 넣었으니까 스파이더맨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타노스가 날라온대. 네. 우주에서 타노스가 온대. 뭐 지구를, 뭐 우주의 절반을 죽이려 타노스가 온대. 근데 아이언맨이 죽었잖아. 우리에겐 더 이상 토니 스타크가 없어. 그래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차원문을 열어서 3명의 스파이더맨이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 3명이서 타노스를 막을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서로 이제 상의를 하죠. 톰 홀랜드가 내가 타노스가 어디 있는지 이제 카메라를 써서 타노스를 디텍팅 하겠다. 어디 있는지 찾겠다. 내가 찾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 토비 맥과이어한테 시킵니다. 토비 맥과이어한테 네가 그 에너지를 그런 에너지 팔을 쏠 수 있는 팔을 만들어서 타노스를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너가 짜줘라. 알겠다. 이제 앤드류 가필드가 또 그럼 타노스한테 날아가기 위한 그런 발에서 뭐 에너지를 쏴가지고 또 날아가야겠죠? 그런 거를 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에너지 그런 컨트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내가 계산을 해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이제 타노스가 날아올 때쯤에 서로 만나서 이제 우리가 한 걸 합쳐서 아이언맨을 만들어서 타노스를 무찌르자 했는데, 얘는 C++로 작성을 한 거야. 얘는 또 파이썬으로 했고, 얘는 뭐 매틀립으로 다 했대. 참 그 상황이 무야호하죠. 이렇게 되면은 뭐 타노스가 승하고 뭐 지구 절반 사라지고 뭐 아주 무야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로봇이란 거를 개발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정말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진짜 우리 작품만 해도 그렇잖아요. 작품만 해도 한 달, 두 달 열심히 진행했는데 중간 발표 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다 갈아엎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제안서 준비하면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1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뭐 의견 없으면 그냥 할게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뭐 맥주를 먹으면서 들어도 되고. 뭐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란 뭐냐? 간단히 말해서 뭐 운영체제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솔루션, 뭐 매니지먼트, 관리, 테크놀로지, 기술,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다 하나로 묶은 게 플랫폼이다라고 그림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예시가 바로 오른쪽에 나오죠. 우리가 자주 쓰는 윈도우도 있고 리눅스, 우분투, 뭐 안드로이드, iOS, 타이젠 되게 많은 플랫폼이 존재를 해요. 좀 더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여기서는 좀 PC에 대한 예시도 들어볼 거고, 스마트폰을 들어서 예시도 들어볼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로봇에 대한 플랫폼이니까 로봇에 한번 그 똑같은 상황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먼저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PC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먼저 PC를 구성을 하는 하드웨어가 있겠죠. 뭐 CPU, 램,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뭐 SSD, HDD, 뭐 다양한 하드웨어 모듈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듈 하나하나는 사실 그냥 뭐 벽돌에 지나지 않죠.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런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지 않으면 얘네들은 그냥 뭐 비싸게만 하지 제 역할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벽돌인데, 여기에 이제 운영체제 또는 플랫폼이라는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올라갑니다. 맥OS, 리눅스, 윈도우 이런 소프트웨어가 올라감으로써 얘네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PPT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카카오톡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채팅이나 그런 화상통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올라감으로써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배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활용, 제작, 배포를 누가 하냐? 우리가 하죠. 유저가 하죠.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하나의 생태계가 이런 플랫폼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겁니다. 똑같이 한번 우리가 맨날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대입을 해볼게요. 이런 하드웨어가 있을 거예요. 먼저 뭐 퀄컴 칩이라든지 그런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배터리, 그냥 뭐 스마트폰 하드웨어 프레임 뭐 그런 게 다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안드로이드, iOS, 타이젠 같은 그런 스마트폰용 운영 체제가 올라갑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겠죠. 뭐 유튜브, 네이버, 뭐 사파리, 카카오톡, 스노우,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누가 하냐? 또 유저가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사용하고 다시 또 더 발전을 시켜서 그 내용을 또 공유를 하고, 그 모든 게 이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iOS 같은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로봇은 어떻냐? 로봇도 이런 하드웨어가 있을 거예요. 뭐 아까 봤던 뭐 똘망이나 큐버 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뭘까요? 뭐 이거 다이나믹셀 같은데 다이나믹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라이다나 뭐 아니면 뭐 매니플레이터, 뭐 다양한 그런 하드웨어가 있겠죠. 근데 걔네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냥 비싼 벽돌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번 이제 소프트웨어를 올려보자고. 앞에서 컴퓨터나 이제 뭐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한 것처럼 똑같이 소프트웨어를 올려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네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봇으로는 그럼 뭘 할 수 있냐? 심부름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하기 싫은 것들.
편의점 알바를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나이 든 어르신 분들을 좀 요양하는 그런 헬스케어 같은 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또 요즘 많은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달 로봇 같은 거, 배달업 같은 그런 데에다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또 어떻게 누가 주가 되어서 일어나냐? 저희가 주가 되어서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거죠. 다 플랫폼 위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로봇 플랫폼이니까 로봇 플랫폼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자고요. 로봇 플랫폼에서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좀 나눠볼 거예요. 먼저 하드웨어 플랫폼에는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 다양한 뭐 똘망이나 휴거 같은 그런 로봇이 있을 수 있고, 드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다이내믹셀 같은 그런 모터, 액추에이터, 라이다 뭐 그런 센서들도 다 하드웨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구현이 들어가겠죠. 센싱, 인식, 슬램 기술,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프로세싱 알고리즘, 또 기타 라이브러리, 의존성 라이브러리, 뭐 패키지 같은 거, 그런 게 다 소프트웨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좀 더 들여다봅시다. 어떤 게 있냐?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다 로스 쓴다고 막 로스 짱이다 막 그러면서 로스 쓰잖아요. 뭐 로스 쓰면은 뭐 그냥 갖다 쓰면 다 된다 이러면서 로스를 쓰는데, 사실 이런 로스 같은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오피로스, 뭐 나우피, 제가 모르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저도 거의 몰랐어요. 이거 세미나 준비하면서 책 보면서 알았던 거라서. 근데 보니까 이 오피로스인가? 얘는 우리나라에서 또 만든 로봇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고요. 플랫폼. 강원대인가 아마 거기서 만들었다고. 네. 근데 아무튼 저희는 로스를 쓰죠. 제일 유명하고. 로스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음, 로봇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좀 로스 위주로 로스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로봇 플랫폼이 왜 필요하냐? 앞에서 말했죠? 뭐 타노스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보자고. 이거 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냥 책에 있는 거를 좀 정리해서 좀 한 번에 여러분들 글씨 막 3줄 이상 못 읽으니까 좀 말로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책 사서 책 읽어도 돼요. 그런 내용도 거의 똑같아서. 플랫폼의 필요성. 첫 번째로 재사용성이 있어요. 앞에서 예시를 들어줬듯이 제가 똘망을 쓰는데 큐브로 하드웨어 플랫폼을 바꾸래. 그러면 그때 만약에 로스라는 이런 로스와 같은 플랫폼이 없으면 정말 일일이 코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쳐야 되는데, 로스가 있으면 아니라는 거야. 로스의 특징을 뒤에서도 설명을 할 텐데 음, 그냥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런 하드웨어의 제약이 좀 덜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그냥 뭐 PPT를 좀 읽어주자면, 기존의 부분은 그냥 이미 존재하는 패키지를 가져다 쓰면 되고 우리는 새로운 걸 하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멀티 로봇을 가지고 멀티 패스 플래닝을 구현을 하고 싶어요. 2대, 3대 이상의 로봇을 가지고 각각의 로봇이 각각의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그런 패스 플래닝을 하고 싶어. 근데 이미 로봇 한 대가 패스 플래닝을 하는 내용은 이미 패키지가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뭐 로스 내비게이션 스택 그런 식으로 구글에다 치면은 다 나올 거야. 그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은 그냥 터틀봇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똑같이 따라하면은 그 누리관 매핑하고 패스 플래닝 해서 좌표 찍어주면은 터틀봇 글로 알아서 가고 다 되거든요. 솔직히 일주일이면 다 할 거야. 아무런 기본 지식이 없어도 로스만 좀 사용할 줄 알면.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있던 기술들은 그냥 로스로 가져와서 그대로 쓰고 우리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하자. 여기서 새로운 기술 개발은 이제 멀티 로봇이 새로운 기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대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멀티 로봇에 나눠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개발에 집중을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프로세싱 기간, 그 프로젝트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통신 기반의 프로그램이, 네, 맞아요. 통신 기반의 프로그램.
이 로스라는 게 또 다른 로봇 OS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린 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통신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하나하나의 태스크가 전부 다 노드라는 최소의 단위로 묶여져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석원이랑 같이 실습을 해보면 금방 감이 올 텐데 노드화 혹은 컴포넌트화라고 하는데 보통 노드라고 많이들 하니까 그냥 노드라고 할게요. 모터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라인 트레이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라인 트레이서는 이제 앞에 있는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검은색 라인을 따라가죠. 그리고 그 검은색 라인에서 얼만큼 벗어났는지를 이제 모터 제어의 인풋으로 받아서 뭐 PID 제어를 하든 간에 해가지고 모터를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cpp 파일 안에서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다 세세하게 나누는 거야. 뭐 적외선 센싱하는 노드를 하나 만들고 또 이제 제어하는 노드를 하나 만들고 또 모터를 실질적으로 돌리는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센싱 노드에서 그 센싱된 결과를 뿌려줍니다. 뭐 검은 선이 어디 있고 또 내 현재 위치가 어디 있고 이런 거를 결과로 뿌려주면 이제 가운데 뭐 제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둘의 오차를 계산해서 이 오차를 기반으로 모터를 어느 정도 속도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또 다른 쪽에다 넘겨줘요. 그러면 실질적인 모터 제어 노드에서 모터를 돌리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cpp가 아닌 하나의 파일이 아닌 최소의 단위로 노드를 나눠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편하다면 편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딱 보면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코드가 막 100줄, 200줄, 뭐 몇천 줄 되면은 한눈에 보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다 이제 뭐 한 2, 30줄, 2, 30줄, 2, 30줄 이렇게 쪼개놓으면은 딱 보기에도 편할 거 아니에요. 딱 보면은 아 얘가 뭐 하는 얘구나, 얘는 뭐 하는 얘고, 얘가 뭐 하는 얘구나. 얘네들 간의 관계성만 잘 알면은 나는 이 로봇을 돌릴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감이 오니까 통신 기반이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거죠.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네. 왜냐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건데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는 다른 플랫폼보다는 로스의 한정적인 그 내용인데 정말 다양한 개발 도구들을 지원을 합니다. 먼저 GUI 도구인 RQT 지금 이 친구예요.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 RQT라고 앞에서 로스가 통신 기반으로 얘기를 했죠. 어떤 노드가 어떤 내용을 인풋으로 받고 또 그 인풋에 의해서 어떤 거를 아웃풋하는지 어떤 걸 출력하는지 그런 거를 이 RQT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터틀심이라는 노드에서 cmd 벨이라는 변수를 입력받아서 컬러 센서랑 그 포즈를 출력한다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똑같은 그거고요. RQT에서 이것도 띄운 거예요. 이런 RQT 로스를 쓰다 보면 항상 옆에 RQT를 띄우고 쓸 거예요. 정말 되게 유용한 툴이고 없으면 못할 거예요. 네. 되게 유용하고 필수적인 툴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3차원 시각화 도구인 알비즈 얘가 알비즈인데 간단히 말해서 그냥 센서 값을 직접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뭐 라이다를 돌리던지 뭐 카메라로 뭘 보던지 아마 지난 작품에 오픈CV 한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딱 컴퓨터에 웹캠을 연결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웹캠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 받으려면 뭐 해? 뭐 보통 파이썬으로 한다고 하면 import cv.2 한 다음에 메인문 그 아래다가 뭐 캡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거 하고 하겠죠. 한 대여섯 줄 써가지고 while문 안에다가 계속 그 캡처한 거 받아와가지고 띄우게끔 그렇게 하겠죠. 근데 로스를 쓰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석박 형님들이 해놓은 거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스 런 하면은 바로 나온다고. 그 카메라 인풋 이미지가. 그리고 그거를 그 RBG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카메라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라이다, 3D 라이다를 출력하는 건데 3D 라이다 값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가제보라고 3D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근데 가제보는 아마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아예 안 쓰진 않겠지만 가제보도 되게 강력한 툴입니다. 되게 좋아요. 네.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 그냥 딱 봤을 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뭐 단점이 있으니까 많이 안 쓰겠죠. 아무튼 이런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툴들을 지원을 해준다, 로스가. 그냥 로스 깔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커뮤니티가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스 위키, 여기가 로스 공식 사이트거든요. 제가 링크를 다 넣어놨는데 뭐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스 위키에 정말 웬만한 내용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내비게이션 그 스택이라고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로스 위키로 연결이 될 거예요. 로스 위키에서 이제 걔네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튜토리얼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쪽은 이제 그 능력자, 개발자 분들이 해가지고 블로깅 해놓은 게 되게 글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로스 위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그런 토픽들에 대한 정의나 트리 구조라고 하나요? 토픽에 어떤 정보가 포함이 돼 있고 또 어떤 정보는 자료형이 어떤 거며,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위키만 있으면 솔직히 기본적인 코드는 싹 다 돌려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로스 앤서즈라고, 이거는 그 뭐야, 그 Q&A,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냥 뭐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막, 그게 뭐였죠? 스택 오버플로우, 맞아. 네,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인데 저도 로스 앤서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굳이 여기를 안 들어가도 구글에다가 뭐 문제점 검색해서 하면은 로스 앤서로도 많이 연결되고, 이렇게 두 개가 로스 공식 그거 오피셜한 사이트고, 이거 두 개만 해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오로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로스 로봇 프로그래밍 책, 이거 저자이신 표윤석 박사님이 만든 매니저로 계시는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니까 당연히 한국말로 돼 있겠죠. 한국인들이고 거의. 오로카도 추천을 합니다. 정말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어가 보진 않는데 그냥 가끔씩만 들어가도 뭐 세미나 자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뭐 모르는 거 물어봐도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런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스가 가지는 다른 로봇 플랫폼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강점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생태계 조성이다. 음, 이거는 따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앞선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랑 iOS 스마트폰을 예시로 들어봤는데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정말 강력한 두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저런 운영체제가 없었다면, 저런 플랫폼이 없었다면 글쎄요, 과연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이렇게 경쟁력 있게 이어져 왔을까 싶어요. 저는 저런 안드로이드와 iOS의 역할을 로봇이라는 분야에서 하는 게 바로 로스, 혹은 또 다른 게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플랫폼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뭐 그러합니다. 뭐 앞선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거라서. 그래요. 뭐 로스가 필요합니다. 뭐 필요해요. 특히 우리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로봇 학군데 로스 안 한다고 하면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로스가 정말 필요하고 아마 여러분 다 배워야 할 거고 기본 교양이 될 건데, 그럼 로스가 뭔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쉬는 시간에 따로 없이 갈게요. 금방 끝날 것 같아서. 할 얘기가 많지는 않고. 아마 한 10분 이내로 끝날 겁니다. 로스란 무엇이냐?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로봇 OS다. 예, 되게 직관적이죠. 닉네임 선정을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예시를 든 게 뭐 윈도우, 우분투, 안드로이드, iOS 걔네들은 진짜 OS예요. 얘는 가짜 OS냐? 가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메타라고 얘기를 하죠. 가짜라면 가짜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기존의 윈도우 같은 전통적인 운영체제는 아니고 메타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 운영체제가 뭐냐? 기존의 전통적인 OS는 벽돌을 위에다가 올려서 벽돌을 벽돌이 아니게 만들어줬죠. 근데 얘네는 벽돌에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돌이 아닌 거 위에다가 올려서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체제의 자원을 이용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 메타 OS라는 메타 운영체제라는 개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도 완벽하게 설명할 자신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데스크탑이 있어요. 데스크탑에 우분투가 깔려 있고요. 또 다른 데스크탑에도 우분투가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있고 이런 엠베드, 아두이노 같은 인베디드 보드가 있습니다. 얘네는 뭐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냅두고 아무튼 이런 인베딩 보드 얘네가 로봇 하드웨어가 될 것 같아요. 로봇 하드웨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있고 데스크탑 노트북도 있는데 여기에 다 로스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모든 전통적인 OS가 깔린 하드웨어 위에 로스가 올라가 있어서 이 로스라는 플랫폼이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뭐 메시지를 토픽을 이렇게 퍼블리시하면 어떤 토픽을 메시지를 이렇게 딱 핸드폰에서 주면 별다른 통신 같은 걸 뚫지 않아도 뭐 아두이노나 뭐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서 그냥 쉽게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메타 운영체제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 로스의 목적이 뭐냐? 뭐 로봇 만드는 거죠. 그냥 뭐 목적이랄 게 또 있나? 그냥 로봇 만들려고 쓰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 세계 레벨에서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냥 좀 예의상 넣어봤어요. 근데 뭐 로스 패키지 쓰면 뭐 그냥 기세 올리면 누구나 내 로봇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쓸 수 있고 또 나도 이제 뭐 미국에 누구 뭐 앤드류가 올려놓은 그런 거를 가져다 쓸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 그럼 합니다. 그럼 이제 로스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거 아닌가? 로스의 특징, 분산 프로세스. 앞에서 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자면 노드라는 최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싱이 다 그래요. 아까 라인 트레스로 설명을 했는데 적외선 노드가 이렇게 센싱 노드가 하나 있고 또 컨트롤 노드가 하나 있고 뭐, 모터를 돌리는 노드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최소의 단위의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노드들이 이제 서로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하고 하는 그런 통신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로봇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패키지 단위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계속 이 예시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 내비게이션 스택이라고 구글에 치면 GitHub을 하나 연결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구글에다가 지금 인터넷 화면 다 보이나요? 내비게이션 스택이라고 치면은 로스 플래닝,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하나의 그 내비게이션을 이루는 이게 하나의 내비게이션을 이루는 그 전체 뭐라고 해야 돼? 전체 태스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글로벌 플래너, 전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글로벌 경로를 생성해주는 글로벌 플래너가 있고, 그리고 무브 베이스,
그 플래너를 따라가기 위해서 현재 선속도와 각속도 맞아요. 박민규 학생이 저도 저번 학기 작품을 내비게이션 스택을 활용해서 진행했었어요. 아주 그래요. 혹시 맞아요. 저번 학기에 민규도 이거를 사용을 해서 작품을 진행했어요. 무브 베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얘네가 하나의 패키지예요. AMCL이라는 패키지, 베이스 로컬 플래너, 얘네가 하나의 다 패키지고 AMCL 베이스 캐럿 플래너, 뭐 퍼스트 맵, DWA, 페이크 로컬 글로벌 플래너 얘네가 하나의 다 그 패키지고 그리고 얘네를 하나로 싹 다 묶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스택이라고 하는 거죠. 패키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은 화요일날 다시 언급을 할 건데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폴더가 있고 인클루드 폴더 있고 XRC 실질적인 파일들을 모아놓은 폴더가 있고 또 이제 CMake 패키지 뭐 이런 거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있는데 아까 PPT에서 패키지 관리가 용이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GitHub에 패키지 단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방금 봤던 무브베이스가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쓰면 돼요. 네, 그게 패키지 단위의 관리가 된다는 뜻이고 또 되게 사용하기도 쉽고 또 재배포하기도 쉽고 내가 새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쉽고 그러하다. 그리고 공개 리포지토리 아까 들어가서 보여줬죠? 네, 그렇게 싹 다 무료고요. 로스는 라이센스가 다 그냥 무료 제공이에요. 스택이라는 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 스택은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패키지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서 활용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스택이라고 불러요. 네, 제가 한 말이에요. 민규가 한 거 따라 읽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API 형태로 되어 있어서 C++, 파이썬 등의 언어에 쉬운 이식이 가능하다. 이것도 한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이죠? 로스 퍼블리셔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로스 위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본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줄 번호 보이기 숨기기를 지우고 컨트롤 C 넣어서 C로 바꿔주고 주석 부분은 다 지울게요. 좀 보기 쉽게. 네, 뭐 몇 줄 안 되죠? 36줄? 실질적으로 메인 안에 있는 거 이것만 하면은 뭐 몇 줄이나 한 20줄 되나? 이것만 갖다 쓰면은 일단 가장 정말 로스의 정말 기본적인 거를 이것만 갖다 쓰면은 여러분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C 언어로 얘만 추가를 해서 얘 이렇게 두 개만 추가를 해서 로스 관련 헤더 파일인데 로스 헤더 파일이랑 그 기본 입출력 메시지 헤더 파일인데 이런 식으로만 하면 정말 간단하게 C++ 코드에다가 로스 이런 퍼블리시 하는 내용을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I 형태여서 뭐 언어에 쉬운 이식이 가능하다 그 얘기고요. 또 복수의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C++, 파이썬뿐 아니라 자바, C#, 루비 등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로스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뭐 라이다 데이터를 뭐 파이썬 형식을 사용을 해서 받아왔어도 그냥 그 라이다 값만 퍼블리시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컨트롤 단에서는 제어 단에서는 코드를 뭐 파이썬으로 짜든 뭐 자바로 짜든 C++로 짜든 그냥 받아서 사용하기만 되는 거라서 전혀 언어 간의 그런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되게 막 뭔 소리지 싶을 것 같긴 한데 실습을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수의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도 약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건 C++이고 여기다 로스 퍼블리셔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로스 위키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퍼블리셔네요. 네. 퍼블리셔니까 여기선 파이썬으로 만든 서브스크라이버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단어를 좀 설명을 먼저 해주자면 제가 할 건 아니긴 한데 그 통신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로스가.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뿌리는 걸 퍼블리시 한다고 하고 받는 거를 서브스크라이브 한다고 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었는데 모터가 이제 PWM을 가지고 모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모터를 돌리는 노드가 있을 거고 그 PWM 신호를 생성하는 뭐 제어 노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어 노드가 PWM을 얼만큼 생성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PWM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면 그 모터 쪽 노드가 그 PWM 관련 정보를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 그만큼 모터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맞는 예시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느낌만 가져가시고 아마 다음 주에 석원이가 잘 해줄 거니까 얘가 파이썬 언어로 된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래요. 그대로 가져올게요. 또 주석은 다 지웁시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얘가 퍼블리셔고 얘가 정보를 뿌리는 얘고 얘가 서브스크라이버입니다. 정보를 받는 얘예요. 얘는 C언어로 C++로 짰고 얘는 파이썬으로 짰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그대로 돌려도 정상 작동이 됩니다. 얘가 뭐 보니까 메시지 뭐 헬로우 월드라고 뿌리는 것 같은데 얘가 헬로우 월드를 뿌리고 얘를 그대로 로스런 실행을 시키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헬로우 월드라는 게 출력이 돼요. 얘는 C++이고 얘는 파이썬이지만 복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되게 편리해요, 이 기능이. 로스의 정말 강한 장점 중 하나죠. 그래서 이 로스가 이제 뭐 언제 시작됐고 그런 역사를 좀 예의상 한번 좀 살펴보자면 2007년 5월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AI 랩에서 모건 휘클리라는 박사님이 뭐 스위치하드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제작을 했는데 그게 뭐 로스의 전신이래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오픈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로스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했고 그리고 로스의 첫 오피셜 버전은 2010년에 박스 터틀이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가 됩니다. 우리한테 첫 공개가 된 거죠. 2010년에.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젊은 친구예요. 로스라는 친구가. 익해봤자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됐죠. 이제 올해 2022년이니까.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교수님들도 로스에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아요. 오정현 교수님 같은 좀 요즘 분들은 로스에 되게 적극적이신데 정문호 교수님이나 박광현 교수님처럼 좀 옛날 분들은 로스에 좀 많이 생소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네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젊은 친구고요. 로스라는 친구가.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를 알려드리자면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해서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버전 순서가 A, B, C, D, E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가거든요. 근데 얘네도 똑같이 박스, C, 다이아번, 뭐 일렉트릭, 뭐 퓨처, 뭐 그루비, 하이드로, 인디고, 제이드, 키네틱, 루나, 멜로디, 노에틱 얘네도 A, B, C, D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2020년에 한 2년 전에 노에틱 버전이 출시가 됐고 이제 다음 버전은 A, B, C, D, 5로 시작하는 로스 버전이 나오겠죠. 다음 버전이 어떤 이름이 될지 맞춰서 저한테 겐톡이나 뭐 그런 거를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뭐 별건 아니고 치킨 기프티콘이라도 한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담컨대 다음 로스 버전의 이름을 맞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스는 더 이상 이후 버전을 정식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로스 1은 끝났어요. 노에틱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이 노에틱은 엔드 오브 라이프 그 지원 종료 시기가 2025년이에요. 뭔 소리냐? 지금까지 로스 필요하다, 로스 짱이다 이래놓고선 로스 써야 될 것 같이 해가지고 뭐 로스 세미나도 한다고 한 사람이 무슨 갑자기 세미나 다 끝날 때 와가지고 로스는 끝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근데 진짜입니다. 로스 더 이상 이후 버전이 정식 출시가 될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이전 이후 이미 나와 있는 버전들에 대해서도 그냥 유지 보수만 한다고 이미 발표가 났어요. 네. 그리고 이거 그냥 빨간 거 쳐둔 거는 그냥 좀 유명한 로스 버전, 좀 많이 쓰인 버전. 인디고 때 한번 확 떴어요. 2014년 때. 이때 인디고로 로스가 되게 흥하고서 그 다음에 키네틱이 두 번째로 이제 그 제2의 전성기를 끌어왔죠. 그리고 우분투 18.04로 넘어오면서 로스 멜로딕이 또 이제 세 번째 전성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멜로딕이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쓰일 거고요. 저랑 아마 뭐 민규랑 성원이랑 뭐 다 로스 쓰면 다 멜로딕 쓸 거예요. 우분투 18.04에다가 깔아가지고. 저희가 깔아오라고 한 것도 이거였죠? 멜로딕? 뭐 아무튼 이건 제껴두고 뭐 전성기고 뭐고 어쨌든 로스는 끝나니까 전성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로스는 끝납니다. 로스는 더 이상 이후 버전이 출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왜 때문에? 정말 단점이 확실한 친구들이에요. 아까 지금까지 계속 로스 짱이다. 정말 뭐 GUI 툴도 뭐 제공을 하고 뭐 정말 간편하고 쉽고 너무너무 좋다. 로봇 개발하려면 로스 써야 된다라고 계속 말해 왔지만 호석이가 이거 전부 다 거북이에서 이 이름들이 전부 다 거북이에서 따온 거래요. 그것도 이스터에그래요. 뭐 이름이 박스인 거북이가 있나 봐요. 뭐 그렇대요. 뭐 모레니아? 얘가 거북이 이름인가? 그래. 이건 나도 몰랐어. 아무튼 뭐 그래요. 뭐 로스의 단점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로스 짱이다 해왔지만 뭐 어디에나 플러스 앤 코는 있는 거니까 로스의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실시간성 보장이 정말 안 돼요. 아까 얘기를 했죠? 로스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또 로스의 필요성 중 하나라고 로스는 통신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통신 기반이라는 게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한데 통신이라는 게 야 내가 줄게 너 받아 고마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장 뭐 시리얼 통신만 해봐도 그것도 복잡하죠? 복잡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프로세스가 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코딩하는 거는 뭐 UBR라는 8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함수 한 3줄짜리 짜가지고 보내고 말고 받고 그러면 끝이긴 한데 그 안에 돌아가는 게 친구야 내가 뭐 1초에 10번 신호를 줄 건데 그 중에 앞에 2번은 빠빠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줄 거야. 이게 아니면은 틀린 거니까 받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8개에 대해서도 뭐 홀수 번째 뭘 보내고 해가지고 뭐 홀수 번째랑 뭐 짝수 번째랑 비교를 해서 맞으면 받고 틀리면 받지 말고 막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통신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쉬운 게 아닌데 또 쉬운 게 아닌 만큼 그만큼 프로세싱 그 시간도 많이 길겠죠. 딜레이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통신을 가지고 모든 거를 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앞서 들었던 예시를 또다시 들어보자면 뭐 가장 만만한 라인트레스가 가장 만만하니까 솔직히 그냥 C++ 파일 하나 짜가지고 뭐 센서값 받아가지고 배열에 저장해서 그거 받아서 그냥 빼가지고 오차 가지고 모터 돌리면 되는 거를 되게 간단한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나눠가지고 센서 노드, 뭐 컨트롤 노드, 모터 돌리는 노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그 오래 걸리는 시리얼 통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뭐 통신 간에 뭐가 빛 하나 삐끗 나가지고 통신 에러 뜨면은 아예 작동 자체도 안 되고 또 딜레이 때문에 그런 실시간이 중요한 건데 그런 라인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저 앞에 가서 오른쪽으로 꺾을 수는 없잖아. 이런 실시간성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안이
또 취약하죠. 정말 취약해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 알겠는데 로스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마스터라는 친구를 하나 킵니다. 로스코어라고 하는데 그냥 터미널에다가 로스코어 이렇게 치면은 그 로스 서버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서버 안에서 이제 그 로스코어 안에서 모든 통신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또 와이파이 통신, 그러니까 그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구조라서 그 IP 주소만 알면 전혀 모르는 막 옆 연구실 사람도 그 로스코어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우리가 전쟁을 해, 막 남한이랑 북한이랑 전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자율 지능을 가진 그런 탱크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뭐 어디까지 가서 뭐 대포를 쏴라 이런 식으로 딱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로스 기반인 거야. 로스 기반이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딱 대포를 쏘겠지? 근데 북한 애들이 막 해킹을 해가지고 우리 컨트롤 타워에 IP 주소를 알아냈어. 뭐 192.168.0001이래. 이거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걔네가 똑같이 그 IP 주소를 가지고 로스코어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탱크가 받아야 하는 토픽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로채가지고 변형을 해서 막 예를 들어 지오메트리 좌표값을 토픽으로 주고 있었는데 그 좌표값을 받아서 정반대 막 전혀 다른 막 서울, 여의도 이런 좌표를 다시 퍼블리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탱크는 어쩌겠어.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다 쏘면 되는구나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쏘겠지. 이렇게 보안이 로스코어만 뚫리면 모든 게 뚫리는 거라서 보안적으로도 되게 안 좋고요. 그리고 통신 기반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얘네가 또 와이파이는 아니고 그 인터넷 넷 통신을 하는 건데 IP 주소를 가지고 통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IP 주소에 접근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트워크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작동을 안 해요. 못 해요. 왜냐면은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 그 넷상에서 정보를 이렇게 서버에서 정보를 계속 받을 텐데 네. 로스원 통신 속도가 평균적으로 한 20배 정도 느리대요. 실시간성 보장되는 속도에 비해서. 이런 거 채팅 같은 거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이런 거 계속 그냥 쳐주시면 더 좋은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저런 수치까지는 저도 몰랐네요. 아무튼 네트워크에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지 까먹었다. 맞아. 그 예전에 승민이 형이 세미나 할 때 예시로 들어줬었는데 승민이 형이 예시를 한번 들어줬었는데 그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대요. 대회를 나갔는데 그 대회가 이제 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대회를 나갔겠죠. 근데 그 로봇이 로스 기반인 거야. 근데 또 그 대회장 막 그런 데 가면은 사람도 많고 와이파이도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와이파이 되던 것도 막 끊기고.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나가서 로봇을 시연을 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이게 시연이 안 돼서 로봇을 그대로 들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들고 내려왔다는 그런 슬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되게 네트워크 의존적이라서 이런 네트워크 하나의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또 이 공대생이 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흑화하면 또 무서워요. 막 옥타비우스, 막 그린 고블린, 막 그런 스파이더맨 나오는 빌런들만 봐도 다 박사, 막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잖아. 공대생이 또 이런 거 네트워크 하나 안 돼가지고 로봇 박살나서 흑화하면은 막또 빌런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리고 로스의 또 다른 단점이 또 멀티 로봇 효율이 되게 안 좋습니다. 예, 저랑 서건이가 지난 학기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로스 1을 가지고 멀티 로봇을 좀 만져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어요. 뭐 런치 파일에서 뭐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지정을 해줘가지고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또 뭐 토픽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로봇을 가지고 놀 수가 있긴 한데 애초에 로스라는 이 친구가 멀티 로봇을 염두에 두고 만든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로봇 한 대, 단일 로봇을 위한 시스템이고
그래서 멀티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효율이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요즘 시장에 또 안 맞나 봐요. 네, 솔직히 이런 로스1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쓰면은 뭐 상관이 없죠. 뭐 돈이 오고 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회사에서 막 삼성, 현대, SK 이런 대기업에서 그대로 가져다 쓴다고 해봐요. 응? 우리가 뭐 삼성에서 파는 로봇 청소기를 샀어.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를 청소해라 이렇게 돌려놨어. 돌려놨는데 얘가 로스 기반인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와이파이 IP만 알면은 누구나 접근 가능해. 막 옆집, 앞집, 뒷집 다 접근이 가능해서 옆집에서 우리 집 IP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 로봇 청소기를 원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그거 로스 코어 뚫어가지고 뭐 카메라 막 몰래 카메라처럼 쓰고 막 그런 거 어쩔 거야. 이래서 이런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뭐 상업적으로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되게 위험한 단어네요. 아무튼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너무나 강력해서인지 로스1이 더 이상 안 만든대요. 아까 세미나 시작할 때쯤에 1학년 친구들한테 이 세미나가 되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군대를 가겠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군대를 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이제 복학을 하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한 2024년, 25년쯤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미 노예팅 말고 대부분의 로스 버전은 싹 다 지원이 끝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뭘 쓰냐? 나는 분명 2년 전에 로스 세미나를 좋다 좋다 해서 듣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로스가 망해 있네? 어떡하냐?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로스2입니다. 앞서 말한 그런 로스1의 단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서 나온 게 로스2고요. 뭐 옆에 표를 보시면은 뭐 알파 버전이 뭐 2015년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로스1은 거의 이미 나온 버전까지가 끝이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건 로스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로스2 대싱 버전도 쓰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마 퍽시를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아요. 저도 로스2를 막 공부하고 사용해 보진 않았어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저 대싱 퍽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를 보면 다 ABC죠? Gradient Bouncy, Crystal Dashing, 뭐라고 있냐? Eloquent, Foxy, Galactic, 험블. 올해 나오겠네요. 5월 23일 험블. 네, 그래서 로스2에 대해서 또 간단히 살펴보면 연구보다는 산업에서 보다 선호한다. 실제로 지금 LG에서 로스2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LG가 맞았나? 그 오정현 교수님 지인분이 LG 연구 쪽에 계시다가 연구개발 쪽에 계시다가 R&D 쪽에 계시다가 나와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세미나를 하셔가지고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LG에서 지금 로스2를 되게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로스1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그런 단점들 때문에 뭐 보안이나 그런 실시간성이나 그런 단점들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그걸 보완한 로스2가 나왔으니까 이제 로스를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로스2를 실제로 기업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로스2 세미나를 하지 왜 철저한 로스1 세미나를 하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로스1을 많이 씁니다. 기업은 로스2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당장 취직할 거 아니고 취직할 거 아니잖아. 막 내일 당장 막 그 LG 문 두드리고 가가지고 저 로스2 배울 자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갈 거 아니잖아. 로스1이 아직은 많이 써요. 특히 우리 학교 같은 데서, 학교나 연구소 같은 데서는 왜냐면 그 기업만큼 그런 보안이나 그런 거에 중요도가 높진 않으니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로스1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로스1이 로스2에 비해서 오랜 시간이 쌓인 만큼 그만큼 자료나 패키지나 그런 게 너무 진짜 많아요. 로스2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거고 로스1은 지금까지 쌓인 게 되게 많아서
솔직히 실시간성이나 보안 같은 쪽을 조금 덜 중요하다 싶으면 로스 1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멀티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스 1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학교나 뭐 이런 연구소, 연구 대학원 막 그런 데는 로스 1을 아직까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항상 로스 1으로 뭐 작품도 하고 하는 거고, 캡스톤도 로스로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로스 세미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로스 1 하나 알면은 뭐 얼마나 바뀌어봤자 얼마나 크게 바뀌겠어요. 로스 2에서도 좀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로스 1 세미나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써놨지만 로스 1을 공부하되 언젠가는 로스 2로 갈아탈 준비가 필요하다. 저희도 지금 아직 로스 2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로스 2를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네요. 로스 소개는 이만 하면 됐을 것 같아요. 뭐 되게 약간 좀 주저리 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이거 뭐 로스 로봇 프로그래밍 책 꼭 개방해서 빌려다 보든지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든지 하나 사든지 이거 책 하나 그냥 사서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은 또 오늘은 또 실습 같은 것도 따로 없어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로스가 뭔지 설명만 하자 이런 취지로 한 거라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끝이 난 것 같네요.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주던 아니면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분투 관련 질문 가능해요. 근데 잠깐만. 유튜브에다가 공돌 TV를 나오네요. 공돌 TV를 안녕하세요, 치면 공돌. 방금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죠? 요즘은 업데이트가 좀 없는데 그 좀 내리다 보면 아마 뭐 여기 로스 관련 세미나 영상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2년 전.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이렇게 그 뭐야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녹화는 끌게요. 기록